잠깐 쉬는 시간에 제가 한번 올렸던 영상의 실험에 대한 부가 설명 그걸 한번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기억이 좀 가물가물해서 공부한 지 꽤 되다 보니까 좀 약간 틀리거나 좀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어쨌거나 EMP는 뭐고 EMP를 왜 우리가 좀 알아두면 좋은지, 생존 지식, 어떤 생존 상식 측면에서 어떤 공포감 조사 이런 개념이 아니고, 생존을 여러분 좀 관심 있게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다면 그 정도는 알아두면 좋은 어떤 생존 지식을 생각하시고, 그다음 왜 그때 실험을 알루미늄 호일로 했는지, 그거에 대한 부분의 부가적인 설명 이렇게 내용을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EMP가 뭡니까? 일단 EMP가 일렉트로, 그죠? 전기랑 그다음 마그네틱, 자기장, 그죠? 자기 전기와 자기를 발생시키는 펄스입니다. 펄스. P가 펄스죠. EMP 그 약자입니다. 그러니까 전기와 자기를 순간적으로 방출하는 아주 강력한 어떤 현상 또는 그런 펄스, 그죠? 그런 이게 통상 이제 전파 개념으로 팍 퍼지는데, 그럼 EMP가 어떤 문제를 일으키냐? 이런 강력한 전기와 자기의 방출이 어떤 문제를 일으키냐면, 말 그대로 전기와 관련된, 전자와 관련된 장비들을 마비시킨 거죠. 그러니까 고장나게 만듭니다. 회로 같은 거 다 타버리고, 전선 같은 거 다 그냥 어떻게 무용지물이 되어버린 거죠. 못 쓰게 만들어버리고, 전원 연결되어 있는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어떤 기기들, 이런 것들이 마비가 되고 고장이 납니다. 그러면 우리 같은 경우 무기 체계, 통신 체계, 국가 비상 통신망일 수도 있고요. 그다음 전력망이 될 수도 있고요. 그죠? 이동통신과 관련된 부분도 되고, 금융도 되고, 병원과 관련된 그런 시설, 주요 시설이 될 수도 있고, 원자력, 특히 원자력 시설은 이게 멈추면 안 되죠. 그러면 큰일 나죠. 노심 쪽에 문제가 생기면 큰일 나죠. 그런 어떤 중요 기간 산업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물품 중에 전자제품들은 영향을 받는다는 얘기죠. 부정적인 영향을. 그래서 EMP에 대한 부분에서 우리가 공부해두고, 생존적인 부분에서 만약에 그런 상황을 우리가 대비한다면 어떤 부분에 좀 노력하면 되는지, 그걸 한번 정리해보자는 개념이었던 거죠. 그럼 EMP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은 어떤 게 있느냐? 대표적으로 인위적인 상황도 있고요, 자연적인 상황이 있습니다. 인위적인 상황은 우리가 좀 고민하는, 아니면 많이 우려하고 있는 그런 핵폭탄에 의해서 발생되는 EMP, 그다음 아예 비핵인데, 비핵 어떤 무기를 통해 가지고, 핵이 아닌 오로지 EMP만 방출시키기 위한 어떤 전문적으로 만들어진 그런 무기, EMP 무기, 비핵 무기죠. 거기에서, 이런 무기들에 의해서 발생될 수 있죠. 근데 무기들에 의해서만 발생되느냐? 아닙니다. 자연적으로 발생되는 게 이제 태양과 관련된 겁니다. 태양의 플레어가 발생됐을 경우에는 그 태양 물질들이 방출되어 버리니까 그것이 우리 지구 거의 전역에 그런 영향을 줄 수도 있어요. 실제 그렇게 해서 2000년 초였나요? 하여튼 전 세계 무선 그다음 통신 관련된 부분에서 먹통이 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저도 그 정확한 날짜 기억이 안 나는데, 그다음 태양풍이 강력하게 이제 발생됐을 경우에도 마찬가지 그런 자기장의 어떤 영향 때문에 우리 지구 특정 지역 또는 전체가 또 그런 EMP 영향을 받는 거죠. 그러면 통신이 마비될 수도 있고, 또 그때 당시에는 그런 태양풍에 의해서 일본 인공위성이 고장나서 궤도를 이탈한 경우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하여튼 이렇게 인위적인 상황과 자연적인 상황에서도 EMP가 발생될 수 있고, 거기에서 우리가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알아두면 좋다는 겁니다. EMP가 어떻게 피해를 일으키냐면, EMP가 발생되는 그 상황에서는 공중이죠. 그러니까 이런 대기 상황에서는 말 그대로 주파수입니다. 주파수. 그러니까 이게 펄스가 발생되면 전자기 이 펄스가 거의 1Hz로부터 100Hz 또는 요즘 1GHz, 그 대역폭이 있잖아요. 주파수 대역폭. 그 광범위한 주파수 대역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이 펄스가 발생되는 거예요. 특정 주파수에만 발생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광대기에 대한 어떤 이 펄스에 대한 대비가 돼 있어야만이 완벽한 전자장비 보호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EMP 펄스 같은 경우에는 대기 중에는 전파 방식이었다가, 이게 도체 아니면 금속 아니면 전선 이런 것들을 만나게 되면 그때는 전파가 전류로 바뀌어 버립니다. 과전류를 발생시키고 과전압을 발생시켜서 그 연결되어 있던 전자기기들, 아니면 지금 작동하고 있는 전자기기들 순간적으로 이제 회로를 다 태워버리거나 고장을 일으키는 거죠. 마비를 시켜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영구적으로.
그래서 이 EMP가 정말 눈 깜짝할 사이보다 더 빠르게 방출됩니다. 지속적으로 쭉 계속 펄스가 발생되는 게 아니고 정말 눈 깜짝할 사이보다 더 빨리 팍 순간적으로 발생되기 때문에 이건 누가 언제 어디서 예측하기가 정말 어려운 거죠. 사전에 평상시에 대비가 안 돼 있다면. 그리고 그 피해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광대역적으로 치명적인 그런 어떤 피해를 일으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비가 일반적인 국가 기반 시설뿐만 아니라 전력 시설이라든가 주요 무기 체계에는 그런 것들에 대한 대비가 조금씩 돼가고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사실 이런 상황을 대비해서 뭐 국가 뭐 특별 그 보안 어떤 시설 같은 경우에는 기본 그런 EMP 차폐 장비 또는 그런 시설이 기본 갖추어지게 돼 있고, 그다음 뭐 1급, 2급, 3급 등급의 중요도에 따라서 일부는 하고 일부는 안 하고 이런 경우 있지만, 하여튼 그런 상황을 대비해서 조금씩 준비는 돼 있습니다. 완벽하게 돼 있지는 않지만. 그래서 기반 주요 시설들은 그런 어떤 모듈화 시킨다거나 아니면 그렇게 과전류, 과전압이 발생됐을 때 그걸 필터링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장비, 그러니까 전선이 들어오는 그런 어떤 과정에서, 아니면 전선 자체에 그런 과전류가 발생됐을 때 분산시켜 버리는 그런 어떤 기능성 EMP 방지 케이블로 바꾸는 이런 것들 과정들. 군 같은 경우에는 주요 장비, 전자 장비 같은 것들은 컨테이너 같은 어떤 형태로 해서 그것을 이제 패러데이 케이지라고 하죠. 패러데이가 만들었던 철장에 전류를 막 이렇게 전파를 쏘고 전류를 강하게 통과시켜도 내부 안에 있던 그 철장 안에 있던 장비들은 전혀 영향을 받지 않더라. 그러니까 EMP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그 근거 실험이 이제 패러데이 케이지인데, 그런 형태로 EMP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도록 완전 차폐시키는 그런 전문 군사식 장비들, 시설들을 막 갖추고 있습니다. 컨테이너로 돼 있고. 그리고 EMP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 금속에 의해서 차폐가 되죠. 패러데이 케이지가 금속 이 세장으로 만들어서 그걸 증명했으니까, 꼭 그런 세장 형태가 아니더라도 완전히 금속 그러니까 상자 같은 것도 그런 EMP로부터, 그런 전자기 어떤 펄스로부터 보호를 받습니다. 재료들을 한번 분석해 보니까 가장 잘 차폐되는 재료는 알루미늄이었고요. 그 다음 근소한차로 구리입니다. 전 주파수 대역에서 최소한 차폐 능력을 가진 수준은 80데시벨 정도가 돼야 됩니다. 80데시벨 정도의 세기를 막을 수 있어야 차폐가 된다고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 특정 주파수에서만 이 차폐가 된 게 아니라 거의 전 영역에 가까운, 아니면 EMP가 발생되는 1kHz부터 몇백 메가헤르츠, 아니면 기가 1GHz까지 이렇게 광대하고 발생될 수 있는 그 주파수 대역 전체를 막을 수 있는 그런 재료의 대표적인 게 알루미늄이었고, 그 다음 구리, 그 다음 이제 철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재료들 같은 경우로 상자를 만들거나 차폐독을 만들면 EMP로부터 보호가 되는 거예요. 그게 근거입니다. 그래서 알루미늄 포일을 제가 실험으로 쓴 거고, 그리고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이런 서바이벌 대비 아니면 프레퍼들 같은 경우도 알루미늄 호일을 가지고 굉장히 다양한 실험을 볼 수 있습니다. 차폐가 잘 됩니다. 그 근거가 거기 있어요. 그 알루미늄 호일이 재료 자체가 가장 차폐 능력이 뛰어난 그런 어떤 재료입니다. 이해되시죠? 가정에 가장 쉽게 구할 수 있는 게 또 상대적으로 또 알루미늄 호일이고, 철통 이런 것들이 없다면, 아니면 구리통, 동판 이런 게 없다면 알루미늄 호일은 가정에서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또 그 기본적인 가정이 가장 또 차폐율이 좋은, 성능이 좋은 또 그런 재료입니다. 그래서 알루미늄 호일을 쓰는 걸 추천하는 거죠. 그래 보여드린 거고. 그러면 어느 정도, 궁금하잖아. 어느 정도의 두께가 돼야 되느냐. 알루미늄의 두께가 어느 두께일 때 이 차폐율과 그 다음 이제 주파수 대역, EMP가 발생하는 걸 막을 수 있는 주파수 대역이 커버가 가능한지 실험 자료를 보게 되면, 그냥 0.03밀, 3밀도 아니고 0.03밀만 되더라도 알루미늄 기준입니다. 알루미늄 기준으로 0.03밀만 되더라도 거의 80데시벨 이상의 세기의 그런 전자기파를 막아낼 수 있고, 거의 10GHz 주파수대 거의 전 영역에, 요즘 최근에 쓰고 있는 우리 와이파이 2.4GHz죠. 그 다음 5G가 한 5GHz죠. 근데 EMP는 그 아래 단계입니다. 아래 단계에 주파수 대역이 발생돼요. 커버가 되는 부분이, 알루미늄 같은 경우는 10기가 이상도 이 커버가 됩니다. 그 두께 기준이
0.03mm만 되는데 이 밀의 기준이 뭐냐면 1000분의 1인치입니다. 1000분의 1인치. 우리 이제 미리를 쓰니까 대략 0.03mm면 얼마냐면 그때 한 0.007mm 정도일 거예요. 어쨌든 계산을 한 게 귀찮은데 정말 1mm도 아닙니다. 1mm 두께도 아니고 0.007mm 정도일 거예요. 그 정도만 되더라. 정말 얇죠? 정말 얇아. 그 정도만 되더라도 80dB의 세기의 전자기파를 막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거의 EMP가 발생시키는 그 주파수 대역은 거의 커버가 됩니다. 알루미늄 호일 두께가 얼마 정도 되냐면 일반적으로 0.01mm 정도 돼요. 0.01mm. 뭐 회사마다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0.1mm도 아니고 0.1mm도 아니고 0.01mm입니다. 굉장히 얇아요. 한 겹으로 이렇게 쌓아버릴 경우에는 모두가 완벽하게 틈새 없이 한 겹을 쌌을 때는 당연히 됩니다만 우리 일반적으로 감쌀 때 틈이 생깁니다. 한 겹을 할 때는 그 틈이 생겨요. 그러니까 한 겹 감싸고 딱 경계면 있죠. 딱 맞게 했을 때 경계면 요에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 틈 사이로 전자기파가 펄스가 들어올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안에 당연히 보호가 안 되겠죠. 살짝 이렇게 겹치더라도 이 옆쪽 틈 사이로 전자기파가 들어옵니다. 그죠?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 겹으로 그 정도 두께의 알루미늄 호일로도 이론적으로는 가능한데 그거를 감싸는 과정에서 그런 보이지 않는 틈이 발생할 경우에는 차폐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제가 영상을 보여드렸죠. 그래서 한 겹 했을 때 예, 그냥 통화가 됐죠. 그러니까 전원 연결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냥 세 겹으로 감게 되면 비록 여러분이 대충 감더라도 그 물체 기준으로 아니면 그 상자 기준으로 여러 겹 감게 되면 그 틈 사이 경계되는 그 틈 사이가 메워지는 거죠. 한 겹일 때는 아무리 딱 맞춘다 그래도 그죠? 틈이 분명히 있을 거고 살짝 덮는다 그래도 틈이 있을 거예요. 그 이상 넘어가면 두 겹이 되는 거. 한 겹 기준으로 만약에 한다고 했을 때. 근데 두 겹도 애매하지만 세 겹까지 해버리면 어떻습니까? 그 경계면 서로 이 교차되는 막아지는 경계면이 다 커버가 됩니다. 설사 그 사이에 뚫고 들어도 안에 또 말려져 있죠. 커버가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그냥 세 겹 정도로 싸면 웬만한 건 다 커버가 된다 생각하세요. 두께 자체로는 그냥 한 겹으로 충분하지만 우리가 그 보호하는 과정에서 싸는 과정에서 틈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한 겹은 취약합니다. 완벽하게 싸기가 어려워. 우리가 전문 기술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 세 겹 정도 싸주게 되면 보다시피 완벽하게 차폐가 됩니다. 0.5mm 정도면 여러분이 이 표를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거의 아니 80dB 이상 100dB 이상의 세기도 막아내고 이 커버 가능한 주파수 대역도 어마어마합니다. 기가대가 10기가도 훨씬 넘어요. 그러니까 알루미늄 호일 자체는 EMP를 막고도 남습니다. 여러분들이 되게 우습게 생각하셨죠, 그죠? 알루미늄 호일이라 이게 뭐 얇은 게 대수 구겨지고 이런 게 뭐 대수가 생각하지만 그거는 여러분들이 이쪽 부분을 잘 모르시거나 공부를 많이 안 하신 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기껏 이게 알루미늄 호일이 뭘 이거 감싼다고 해가지고 그건 잘 몰라서 하는 얘기고 알루미늄 그 정도 호일이면 차고도 남습니다. 대신 우리가 감싸는 어떤 과정 중에 틈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겹을 싸라는 얘기지. 한 겹이면 충분하긴 합니다. 이론상으로는. 하지만 실전적인 차원에서는 완벽하게 차폐 한 겹으로 싸기는 쉽지 않으니까 여러 겹을 싸라는 얘기고 그걸 제가 보여주는 거고. 전자레인지 같은 경우도 사실은 그런 파동에 의해 가지고죠. 파동에 의해서 가열한 거기 때문에 밖으로 전파가 나오지 않도록 차폐돼 있단 말입니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패러데이 케이지가 역할을 하는 거죠. 거의 전자레인지 같은 경우는 대역폭이 거의 와이파이랑 비슷할 것 같아요. 2.4GHz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EMP가 발생시킬 수 있는 주파수 대역이 훨씬 높아요. 그 이하는 커버가 당연히 가능한 거고 훨씬 높습니다. 그러니까 성능상으로 전자레인지는 충분히 이론상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도 그 틈새만 잘 메우면 문 열는 그 틈새들만 잘 메운다 그러면 그것도 패러데이 케이지 EMP로부터 장기를 보호할 수 있는 충분한 그런 박스가 되는 거죠. 그것도 한번 제가 나중에 실험을 한번 해볼게요. 어떤 분이 그걸 모으셔가지고 그 실험 한번 해달라 해서 제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탄통 같은 금속 케이지가 되느냐? 가능하죠. 안 해봤지만 가능합니다.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그 EMP 차단의 가장 효과적인 재료는 알루미늄, 그 다음 구리, 그 다음 이제 철이었기 때문에 철로 된 탄통 케이스는 충분히 됩니다. 단 이제 코팅을 너무 두껍게 하면 그 경계면, 닫히는 경계면이 이제 틈새가 생기겠죠. 그래서 일부 해외 사례 같은 경우 코팅을 벗겨내 가지고 철이 그냥 딱 맞닥뜨려서 틈새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거나 아니면 한 번 더
알루미늄 테이프를 밀봉시키는 그런 어떤 방법도 쓰긴 하지만, 그냥 워낙 이게 밀봉이 잘 되기 때문에 탄통 같은 경우에는 한번 넣어서 테스트 해보고 안 되면 그 코팅 부분만, 바깥에 페인트 칠한 부분만 벗겨내서 이 문이 닫히는 그 부분에 틈새만 안 만들게끔 하면 충분히 패러데이 케이스로 쓸 수 있죠. 그런 건 장점은 평상시 썼다가 이제 장비를 넣었다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죠. 넣었다 뺐다 할 수 있다는. 그냥 일반적인 랩을 감을 때는 장기 보관용이죠. 그런 상황이면 징후가 발생됐을 때, 특히 뭐 태양풍 같은 것도 요즘 남들이 예측이 가능합니다. 관측을 계속 하고 있으니까. 그럼 플레이어라든가 태양풍에서 언제쯤 이런 어떤 EMP가 발생될 수 있다 그러면 그게 그 시간대 계략적으로 그 시간대 쯤에서 이제 그럼 여러분들이 알루미늄 포일로 상자를 만든다거나 아니면 탄통 같은 거 금속 케이지용에서 패러데이 케이지를 만들면 되겠죠. 그리고 제가 이제 전화로 이 차폐해야 되는지 체크를 했었죠. 이건 많이들 쓰는 방법입니다. 꼭 전화가 없으신 분은 라디오 있죠, 라디오. 그 휴대용 라디오를 여러분들이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그 뭐 패러데이 케이지라든가 차폐 그런 박스에다가 한번 넣어서 이게 라디오 수신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만 체크해도 이게 차폐 능력이 있다, 이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EMP가 발생되는 그 주파수 대역대가 뭐 40km 거의 대부분 고고도에서 만약에 인위적으로 어떤 EMP 공격을 한다 그러면 통상적으로 제가 연구 자료들 당시에 봤을 때는 거의 뭐 100MHz나 하면 몇백 MHz 수준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전화기 같은 경우는 기본이 700MHz예요. 그 다음 우리가 뭐 LTE 같은 거 아니면 5G 같은 경우에는 이게 기가 단위입니다. 기가헤르츠 단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뉴스 보셨을 거예요. 아마 지하철에서 5G를 못 쓰게 만든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전파 간섭이 발생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휴대전화 전파가 EMP의 어떤 그런 발생하는 원인처럼 그렇게 교란을 시킨다는 거죠. 지하철의 그런 장비들, 통신 장비들에 교란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강력한 5G의 전파를 이 지하철을 못 쓰게 만드는 그런 어떤 조치를 취했다는 뉴스도 본 적이 있어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 비행기 같은 거 탈 때 이륙할 때와 착륙할 때 전화 못 쓰게 하죠. 와이파이 못 쓰게 하죠. 왜냐면 그때 만약에 이 전화에서 발생되는 이 휴대전화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 전화에서 발생되는 이 전파가 이 항공기의 전자장비에 오류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뭐 기능 고장 또는 그게 추락사고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못 쓰게 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휴대전화를 만약에 차폐할 수 있다, 전화를 걸었는데 이게 700MHz니까 되게 주파수 대역이 높죠. EMP가 평상시 일반적으로 발생시킨 주파 대역보다. 그러니까 휴대전화가 차단되면 이건 EMP 차단한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 라디오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대부분 우리가 듣는 라디오 FM 기준으로 했을 때는 어때요? 뭐 90MHz대거나 하면 100MHz 초반이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즐겨 듣는 라디오 보면 그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EMP가 발생되는 그 대역대에 들어간단 말이죠. 그러면 그 대역대에 우리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라디오가 만약에 차단된다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어떤 방식으로 만드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알루미늄 포일이라든가 금속 함을 이용해서 만든 그 패러데이 케이지 또는 전자파 차단 그 장비는 충분히 EMP를 막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근거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정리하자면 EMP는 전파 방식으로 방출됐다가 그 다음 전자기기라든가 도체라든가 뭐 전기선 같은 것들 만나게 되면 이제 전류로 바뀌어가지고 과전류를 만들어서 이제 회로를 태워서 고장을 일으킨다. 기본적으로 이걸 막을 수 있는 건 뭐다? 가장 좋은 것은 알루미늄, 그 다음 구리, 그 다음 철로 된 완전히 차폐되어 있는 그런 어떤 재료면 우리가 EMP를 차단할 수 있는 장비를 만들 수 있다. 그리고 차량들이라든가 뭐 탱크라든가 비행 같은 기본적으로 금속으로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1차적인 차폐가 됩니다. 완벽하지 않지만 1차 차폐는 되고요. 그 다음 대부분 군사 장비들 같은 경우에는 전자회로 같은 경우에는 애초 납품할 때 그 부분에 EMP를 고려해서 아까 과전류 과전압을 차단시킨다거나 아니면 걸러내는 그런 필터들이 들어가 있는 그런 아예 자체에 장비를 보호하는 그런 어떤 EMP 이 차폐 기능의 장비가 가장 내재되어 있습니다. 2차적으로. 그렇게 해서 장비가 무조건 다 고장 나는 그런 건 아니란 얘기 이해되십니까? 어떤 뉴스를 보니까
EMP가 터지면 막 한 국가가 뭐 선사시대 들어간다 이렇게 표현했던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 그렇게 기사를 본 언뜻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막 EMP가 터지면 선사시대도 가서 돌아올 수 없는 것처럼 그렇게 묘사하는데 그거는 너무 과장된 내용이고 고장은 나지만 복구는 된다는 얘기입니다. 복구는 뭐 몇 주가 걸려도 돼요. 우리 같은 경우는 더 빨리 될 수도 있습니다. 더 빨리 돼요. 근데 그 과정중에 좀 치명적인 여러 가지 피해가 발생할 뿐이지 복구됩니다. 전선 다시 갈면 되고요. 탔던 회로는 부분 모듈을 갈면 되고 그렇게 해서 각 기관뿐만 아니라 그런 통신 관련 업체들도 그런 부분을 대비해서 복구할 수 있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 또 기본적으로 그런 어떤 EMP에 대비한 전체는 아니지만 일부 중요 장비들은 그렇게 모듈화 되어 있고 준비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인들은 왜 이런 지식을 알아두면 좋은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인위적으로도 발생될 수도 있고 EMP가. 그다음 우리가 살다 보면 이 태양의 어떤 아까 이상 현상에 의해서 얼마든지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전자장비들이 영구적 고장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우리가 우려되는 건 뭐 스마트폰일 수도 있고 그다음 우리가 노트북 같은 거 있죠, 그죠? 노트북 우리가 대부분 노트북으로 작업하잖아요. 노트북 그다음 이 뭐 패드 있죠? 패드라고 합니까? 타블렛 같은 거 그런 것들. 그다음 또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 메모리 있죠, 메모리. USB 메모리. 그다음 뭐 우리 SSD, 뭐 하드디스크 이런 것들은 그 EMP 빵 맞으면 그거 다 고장이에요. 다 고장납니다. 뭐 CD 같은 거 광학 방식으로 기록 저장한 매체는 영향을 안 받지만 아까처럼 뭐 우리가 하드디스크라든가 메모리, USB 메모리 같은 거는 영향을 받는단 말입니다. 완전 데이터가 다 날아가요. 그래서 그런 것들 주요 데이터는 백업을 해서 그런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그 패러데이 케이지 같은 거 만들어서 이제 밀봉을 시켜 놓는 거죠. 평상시에 이해되시죠? 그럼 백업 차원에서 아니면 뭐 태양에 그런 이상이 이제 발생될 것 같다 그러면 그때라도 이게 응급으로 여러분들이 노트북이라든가 주요 저장 장치라든가 아니면 뭐 스마트폰이라든가 또 여러분들이 지켜야 될 여러 가지 중요 전자장비 그런 것들은 그 사이즈에 맞게끔 그 사이즈에 맞는 케이스에 넣어서 그렇게 해서 보관하게 되면 그 이상 징후에 발생된 EMP로부터 여러분 안정되게 여러분 전자장비를 보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개념을 때문에 여러분 알아두면 좋다는 얘기예요.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백업으로 여러분들이 만약에 잘 안 쓰는 또 그런 재난 대비해서 메인폰이 고장날 걸 대비해서 백업으로 만약에 스마트폰을 챙겨놓고 싶다면 그런 것들이 그런 패러데이 케이지 가정에서 만드는 알루미늄 호일로 만드는 그런 어떤 그 차폐 박스에 미리 집어넣는 게 좋다 이겁니다. 무전기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무전기 아까 말한 메모리, 저장 장치, 타블렛, 특히 노트북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그 크기에 맞게끔 박스에 해서 조깅 박스 되죠, 그죠? 조깅 박스에 해서 랩을 3개 이상 사면 EMP 어떤 강도를 만들어낼지 모르는 EMP로부터 보호받습니다. 그래서 비행기 툭 떨어지지 않답니다. EMP 팍 맞았다고 비행기가 다 떨어지지 않는데 요즘은 비행기들도 그런 걸 고려해서 그 전자차폐 그런 어떤 기능들 다 이제 넣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엔진이 멈추거나 그런 상황이 발생되지 않답니다. 전투기는 당연하겠죠. 그래서 영화에서 보듯이 막 EMP가 빵 터지니까 뭐 비행기 다 떨어지고 차 다 멈추고 모든 뭐 장비들이 그냥 다 제로화 되거나 뭐 무용지물이 되는 그런 거는 좀 과장된 부분이라는 거죠. 지금은 많이 준비해왔고 보완을 하고 있고 또 군함용들은 애초 그런 걸 고려해서 기능이 들어가야만이지 어떤 납품이 되고 또 장착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이게 여러분들이 과몰입하거나 과대 여러분들이 평가하는 것도 좋은 건 아니기 때문에 이 사례를 말씀드린 거예요. 집에서 개인들 같은 경우는 알루미늄 호일만으로도 충분한 이유가 이제 거기입니다. 그 정도만 해도 됩니다. 우리가 생존은 좀 지식적인 부분을 좀 우리가 공부를 통해서 확장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의미가 있어요. 모르면 무서운데 알면 또 대비할 수 있거나 또 남들로 자신감을 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대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차원에서 그냥 알아두면 좋은 생존 지식 요 정도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